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번 주 낮 기온도 최고 9도에서 10도 안팎 이어지며 평년보다도 낮겠습니다. 한편 경북 일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오늘 급격한 기온 변화와 함께 비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고요. 경북 북부와 경북 북동산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1에서 최대 10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하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또는 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쌀쌀한 초겨울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해녀가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울진군과 한국프리다이빙협회가 올해부터 해녀 해남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잠수 훈련 과정을 거쳐 내년 봄부터 울진 바다를 누비며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벼운 발차기로 시작해 깊은 물속에서 숨을 참고 덕다이빙과 프리다이빙 등 10m 깊이의 수조에서 다양한 방식의 잠수 훈련이 펼쳐집니다. 울진군의 해남 해녀 전문 양성 과정에 참가한 교육생들입니다. 저는 원래 전업주부인데 수영을 취미로 하면서 수영을 좋아하다가 이 해녀 교육을 알게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남 해녀 양성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내년 봄부터 울진 지역 어촌계에서 미역이나 소라, 전복 등 다양한 해산물 채취 작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서 활동 중인 해녀는 모두 1,300여 명으로 고령화로 인해 6년 전에 비해 18%나 감소했습니다. 사라져가는 동해안의 해녀를 복원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촌계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촌계 일손을 회복하고 또 개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해남 해녀 양성 교육이 지역 어촌계의 소득 증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희학일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6시를 기해 경북 남부 동해안의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 남부 앞바다에 순간풍속 초속 9에서 16m 이상의 강한 바람과 1.5에서 4.5m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오는 30일 자정까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포항과 경주 지역 항포구를 중심으로 도보 순찰과 해양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대게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은 잡지도 팔지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가 수입돼 버젓이 판매되면서 어민들이 국내법과 상충되는 잘못된 수입 승인이라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불법인 국내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과 섞어 둔갑 판매하더라도 단속이 불가능해져 대게의 씨를 말릴까 봐 걱정이 큽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의 한 수산시장. 수족관에 든 대게를 꺼내보니 배 쪽에 빨간 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입니다. 하지만 상인은 단속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수입한 일본산이라며 수입 신고 필증을 제시합니다. 부산 세관에서 올해 지금 11월 1일자로 지금 통관해 준 게 있는데 부산 세관장 인해가지고.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암컷 대게는 올해만 30여 톤에 달하고 포항 등 대게 생산지인 동해안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어자원 보호를 위해 잡지 말라던 암컷 대게가 버젓이 수입돼 팔리자
어민들은 수입을 승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보고는 잡지 마라. 어자원 보호해야 된다. 해놓고서 뒤에서는 우리가 보호하는 거를 역으로 수입을 해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그럼 해업사무라 지역체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어민들은 여기에서 더 분노를 한다. 더욱 걱정인 건 암컷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이 자칫 대게의 씨를 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합법인 일본산을 팔면서 불법인 국내산을 섞어 팔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게 암컷을 그 업자들이 한 10kg나 뭐 20kg 이렇게 사다 놓고 그거 판매를 하진 안 하고 불법으로 잡아들어온 빵개를 섞어서 유통을 하게 된다면 계속 10kg 남아 있을 것이고, 불법 초업한 뒤에 일본 수입산하고 혼합해서 파는 경우가 이제 단속도 어렵고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식약처는 어민들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검역에 문제가 없으면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800톤에서 10여 년 만에 절반 아래로 급감했는데 암컷 대게 등 불법 포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2주일여 사이 두 차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경찰은 3파이넥스 공장의 용융로 외부 손상 부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특히 지난 10일에 폭발 화재가 난 뒤 지난 24일 다시 불이 난 만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현장 감식은 포항제철소가 국가 중요 시설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를 주민 주도로 만들자며 시민단체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가 발족됐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게 핵심 주장인데요. 이들은 포럼과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여론을 행정통합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의 진정한 변화는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 이런 신념을 바탕으로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서명한 공동 합의문, 주민을 들러리로 세운 형식적인 설명회, 터무니없이 부풀린 기대 효과 등을 사례로 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모아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처럼 절차를 이렇게 예전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주민들이 관해서 실제로 그 에너지를 모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대구시와 경상북도 합의안의 허점도 지적했습니다. 시도민 권한과 재원의 획기적인 강화 등 자치권 강화 내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향식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시군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과 함께 시도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자치권 강화에 분명히 포함될 필요가 있고요. 주민투표 실시도 강조했습니다. 주민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데 예산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건 민주사회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이라는 겁니다. 대구 경북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논의로 진행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의 가장 정당한 방식은 주민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는 다음 달 경북대에서 대구 경북 통합 시도민 토론 광장을 여는 등 내년 4월까지 5차례 토론회를 갖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군구 순회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는 지역민 여론을 종합해 행정안전부 등의 주민투표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주민투표보다 여론조사와 시도의회 동의를 얻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대구 경북 우리 손으로의 통합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 경북 교수연구자 연대회의, 대구 경북 전문직 단체협의회 등은 어제 대구 국제보상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 선언문에는 교수와 연구자 225명을 비롯해 의료계 30명, 변호사 20명, 종교인 19명, 시인과 예술인 64명 등 39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국제보상운동과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의 도시 우국의 땅에서 대구 경북 지식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어떠한 가능성도 일말의 희망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방송사들은 해마다 공익목적 방송 발전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낸 기금이 엉뚱하게도 아리랑 국제방송과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에 매년 편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입니다. 전체 2,500억 원 예산 중 80%인 1,980억 원이 방송발전기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아리랑 국제방송에 120억 7천만 원, 국악방송에 52억 5천만 원, 언론중재위원회에 145억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들 모두 방통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들로 방송발전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방송사들은 올해 1,973억 원, 내년은 1,572억 원 등 매년 2천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39개 지역 중소방송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45억 3천만 원, 한 곳당 1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금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지자 국회가 마침내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 삭감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두 곳의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지역 중소방송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저출산 등과 같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작 지원에 활용해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데 쓰여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이제 제대로 지역 소멸 시대에 지역 방송, 중소방송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고 지역 방송이 지역 문화의 구심체고 여론 형성의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체부와 해당 기관들은 예산 삭감안에 반발하고 있지만 대응 논리는 마땅치 않은 상황. 그동안 관행처럼 되풀이되어 온 해묵은 방송발전기금 편법 지원 문제는 이번 주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 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 기금 지원 등 대구시가 요구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공영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돼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과 평화재단은 수은 최재우 탄생 200년 기념 순례 행사를 열었습니다. 순례단은 경주시 현곡면 최재우 생가 묘소를 둘러보고 수은 기념관에서 최재우 선생의 탄생과 성장 배경, 수도 과정, 깨달음에 대해 대화 마당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전북 남원으로 이동해 교룡산성 내 동학농민운동 기념비를 방문했고 오늘은 공주 우금치 전적비 등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서예의 새 영역 개척자인 남영 최병익 작가의 부진오지 작품전이 어제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최신 작품인 조각보와 서예에 융합된 작품을 포함해 10m 길이의 대작과 문인화 등 15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병익 작가는 경주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중국 미술학원에서 서법 과정을 이수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전통미술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투철한 직업관으로 후진 양성과 봉사에 힘쓴 최고장인 4명에게 증패를 수여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최고장인은 기계정비 직종 김규식, 광학 직종 이청수, 이미용 직종의 전웅용, 김수진 씨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숙련기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까지 32명의 최고 장인을 선발했으며
최고장애는 3년간 매달 10만 원의 기술 장려금을 받고 시 공용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가 4촌 이내 20명까지 해서 2촌 이내 10명으로 축소됩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불법 취업 알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기준이 내년부터 이같이 강화 축소되고 체류 기간은 최대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농가뿐만 아니라 농협 사업장에서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경주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경주월드에서 식품 안심존 형팡식을 갖고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식품 안심존은 우수한 위생 등급을 받은 음식점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경주월드 구역 내 일반 휴게 음식점 22곳 중 21곳이 위생 등급 매우 우수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주시는 경상에선 처음으로 경주월드의 식품 안전존을 운영하게 됐다며 위생 등급 지정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경주시 외동읍 모하리의 한 고가도로에서 트럭 6대가 연쇄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문산터널 출구 인근에서 9.5톤 트럭과 5톤, 1톤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또 그제 오후 5시 40분쯤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왕복 2차로 도로에서 경차와 SUV 차량이 정면 충돌해 70대 경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 가결로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은 다음 주 포항과 광양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합니다. 포스코 노조는 12월 2일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다음 날에는 광양제철소 일문 앞에서 각각 파업 출정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당장 파업에 들어가기보다는 회사 측과 임금 협상을 이어가면서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쟁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주 낮 기온도 최고 9도에서 10도 안팎 이어지며 평년보다도 낮겠습니다. 한편 경북 일부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오늘 급격한 기온 변화와 함께 비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후 사이 우리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고요. 경북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1에서 최고 10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하고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며 당분간 돌풍과 함께 높은 물결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5도, 김천은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8도, 김천은 6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도, 문경도 1도로 어제보다 낮은데요. 낮에는 안동과 문경 모두 4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9도 전망됩니다. 비와 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다 차차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쌀쌀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